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살짝 이제 조정 단계에 조금 들어왔나요? 승부르기 하는 단계고 같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정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2226.60, 그 다음에 코스닥 747.09로 전일 대비 0.27%, 0.44% 조금 조정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인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했다는 소식, 그런 빅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중국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드디어 3박 4일의 긴 여행을 마치고 김정은 위원장이 드디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까 보니까 이제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하고, 레드카펫 밟고 내려오는 모습, 네. 일단 그런 것들이 다 생중계가 됐는데, 네네. 살은 안 빠졌더라고요. 아. 네. 그 안에서 특급으로 또 이렇게 잘 자고 잘 먹고 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잘 먹었나 봐요. 네. 살은 전혀 안 빠졌더라고요. 아, 네. 3박 4일 기차 여행 하면은 좀 빠질 법도 한데. 근데 전혀, 조금, 예. 이전보다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음. 이번에는 자기 자동차 타면서도 창문 내리고 바깥으로 손도 좀 흔들고요. 네네. 네, 그럼 기차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마중 나온 군중들한테 또 화답하고 손도 흔들고 네. 웃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여유가 있고 그 사람이 지금 과거와는 좀 다르게 좀 북한하면 좀 폐쇄적인 이미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랬었죠. 그동안 김정은이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았던 게 이제 정상 국가로의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야라고 딱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제 베트남 쪽에서는 또 이제 쩔쩔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국민이니까. 네, 맞아요.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이라서 네. 아주 대접을 잘 받고, 또 경호원들 옆에 서가지고 뛰어서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네. 이게 좀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변함에 따라서 한번 이제 선도 북한에서 네네. 남한으로 선도 한번 넣고, 그때 이제 작년인가요? 넘어올 당시에 굉장히 표정이 많이 굳어 있었는데, 저도 맞아요. 요번에 보면서 약간 성투사님 같은 좀 여유가 생겼구나 네네.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자식 지나니까 많이 컸네 이런 거죠. 네. 이제 북한이나 나라는 전 세계에 이제 알릴 법하다 그렇게 네네.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홍보가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진짜 덕분에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오늘 이제 뒤쪽에 종목 상담 시간에도 알아보겠지만, 대북 관련 주로 오늘 많이 좀 들썩이는 모습들, 네네. 이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열차로 간다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도착을 하다 보니까 대북 관련도 조금 움직이는데 한번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이제 북한 김정은의 효과인가요? 열차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저기 이제 동남아까지 가고 하면서 좀 중국도 이슈를 받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게임에서 어차피 중국이 지긴 했는데 이제 좀 좋아질 것이다, 유동성 장세가 많이 이제 좋아지니까 전일하고 금일하고 중국 종합 지수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들인데요. 어제 네네. 같은 경우 이제 상해 지수가 5.6%가 올랐고요. 네네네. 네, 오늘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네, 대단히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국 증시가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는 것보다도 또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소외를 받긴 했었죠. 네네네.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 주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중국은 그렇죠. 그동안 한 5%밖에 안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냥 그런 울분을 토하는 것처럼 그냥 다 쏟아내는 모습이었는데, 한 방에 그냥 5% 올라버렸어요. 네. 어제 이제 트럼프가 이런 말을 썼죠. 트위터에다가 이제 거의 이제 끝까지 가고 있다. 거의 가까워 왔다. 이런 얘기를 쓰면서 이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또 3월 1일에 그 협상 기한 만료되는 부분들을 한 2개월 정도는 연기하겠다라는 어떤 방침을 지금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네네.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 그다음에 이 협상 기한이 끝나는 시점까지 또 긍정적인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네. 다음 달 말에 또 트럼프가 이제 자기 소유의 어떤 별장인가요? 거기에서 네네네. 시진핑 초대해가지고 네네.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도장 찍고 잘 나오겠죠. 이미 결과는 다 나온 부분이라서 네네. 중국은 이제부터 그냥 달리는 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번에 중국이 미국한테 준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네네. 뭐 계속 그 분쟁이 좀 있었던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네네. 또는 기술 도둑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번에 다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농산물 또 많이 사주겠다. 네네네. 그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와이낫이죠. 왜 우리가 뭐 그런 거 싫어하냐,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땡큐다 이 말이네요. 네네 중국이 다 내주고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중국 내수 쪽에 어떤 경기 부양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악재 해소, 그다음에 중국이 이 정도 급등하는 거 괜찮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MSCI 쪽 네네네. 이머징 마켓 비중 추가 확대하는 부분들이 중국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약간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금이 좀 빠져나갈 테고 중국 쪽으로 자금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중국은 뭐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죠. 다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조금 완급 조절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에 100번 양보하더라도 양보하고 나서 예전처럼 다시 이제 많이 또 팔면 되니까 그렇죠. 관세도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로 봐서도 중국이 이제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수출의 길이 좀 열리는 것.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이제 지수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을 또 올 수도 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중간재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안 좋았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무역 분쟁이 끝나니까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실질적으로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미국에서 5배 넘게 더 사오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조금 우려가 되네요. 미국산 부품을 더 사겠다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까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좀 거기서 이제 미국의 거를 많이 사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불안한 좀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뚜껑을 열어보고 전체적인 사인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I win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을 할 건데 전체적으로 또 세부 사항이 나오면은 또 이제 또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시간인데요. 바로 이제 넘어가서 인기 종목 진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 대북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철도 관련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 철도를 타고 기차 타고 가 중국 통해서 이제 동남까지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네. 비행기로 가면은 뭐 짧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중국 경유해서 중국도 보고 동남아도 보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철도도 괜찮다는 인식을 좀 많이 심어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베아티아이가 오늘 또 조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철도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하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실제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한 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뭐 베트남뿐만 아니겠죠. 이제 중국만 들어가게 된다면 뭐 유럽 쪽으로도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또 철도를 까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실제로 이게 통일만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우리 서울에서부터 그 평양까지 그 철도만 연결시켜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 현실화되는 부분들이다.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 또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아시아 대륙까지 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이 철도로서 이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다면 뭐 러시아의 그 대륙 횡단 열차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행 상품도 개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네요. 그럼 이 철도라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이 열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남북 철도의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북한을 허브로 하는 부분을 통과해서 그 위쪽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한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본으로서는 꿈도 못 꾸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곁다리 넣어서 지하로 뭐 이제 한번 또 뚫어 보겠다, 뭐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에 한번 다리를 한번 얹어 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하려면 이제 해저 터널 뚫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가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 아무튼 뭐 일본한테는 당장은 좀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네. 3월 1일 지난 다음에 좀 생각해 보는 게 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네. 뭐 어쨌든 뭐 그렇고요. 지금 이런 음. 철도 관련주 섹터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옆으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네. 아직은 견조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음. 뭐 당장 이제 매도 대응보다는 보유 관점 조금 더 보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신규 매수는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되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세를 좀 넘어가는 자리까지는 봐야 되니까 네.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유 관점으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갈 때 가더라도 주가가 전고점이 12,800원 앞쪽이 작년 6월달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만 좀 관망을 하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또 뜨거울 때 조금 더 조정을 하고 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 좀 섣불리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철도를 통해서 관광 상품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또 네. 관광을 또 안 볼 수가 없는 게 아난티가 또 네. 백두산 거쳐서 백두산 찍고 자금성 찍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난티도 5% 정도 상승했어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유일하게 그 뭐 자금을 들여가지고 금강산에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뭐 유일한 회사라고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네네. 문제는 이제 한동안 안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프장에 지금 잡초가 무성하고 또 그다음에 관리가 엉망이 있겠네요, 지금. 네, 지어놓은 어떤 그 리조트 안에도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그 리조트를 열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뭐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적인 부분도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난티가 그냥 금강산에 골프장 하나 가지고 있다, 리조트 가지고 있다, 네네. 뭐 유일한 어떤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혜를 받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네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요 부분에서 지금 단기 이격이 벌어진 부분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네네. 자리는 매수보다는 약간 차익 매도라든지 네. 관망세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수혜를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횡보에 대한 가능성이 많겠고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저점 라인 지금 박스 꽂대 25,000원대를 깨게 되면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렇죠. 차익 매도를 노리신다면 3만원 언저리 쪽에서 차익 매도를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한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은 또 굉장히 또 많이 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권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차익 매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뜬금없는 얘기도 한데 여기까지 철도 관광 이쪽은 많이 사람들이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인데 오늘 오르빅텍이라는 종목이 뜬금없이 좀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7% 정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 근래 또 쭉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또 7% 상승했는데 요 종목이 원전 관련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뭐 방사능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원자력 발전 설비 뭐 이런 쪽이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사실 뭐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관점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네. 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뭐 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관련한 종목군으로 해서 네네. 뭔가 좀 수혜를 좀 입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근데 북한에서 만약에 뭐 비핵화를 하겠다 그래서 뭐 방사능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원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폐쇄하겠다. 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을 것인가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을 컨택해서 이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슈화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한 어떤 테마 정도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요거는 조금 의아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대신에 이제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 어떤 뭐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은 잘 갖추고 있네요. 그래서 위쪽의 저항대 지금 2월달에 한번 맞았네요. 7,400원, 7,500원대 그렇죠. 저항대가 있으니까 요 구간 단기적인 구간대의 어떤 목표 지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뭐 크게 기대하기는 지금 조금 어설프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 대북주라는 게 이게 경계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회 SOC부터 시작해서 관광 식품, 음료, 의류까지 막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붙이면 다 대북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이제 심취하지 마시고요. 예, 전고점이 네. 7,000원 위쪽에서는 좀 수익 차이 매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용도 굉장히 많네요. 지금 한 12% 가까이. 네. 이건 신용이 조심하셔야 들어있어요. 돼요. 네, 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체 기준 대북 관련주도 조금 알아봤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련 중국 지수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네.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중국 관련 기업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헝성그룹인가요? 발음이 맞나요? 홍형그룹 맞습니다. 네네네. 이거 좀 어렵네요. 네, 오늘 이게 네네. 장중 16%, 장중의 고가가 22%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제 중국의 효과인가요? 예,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홍형그룹은 이제 제가 이제 손절의 추억이 있는 아하, 네네. 이게 사실 저희 그 음. 작년 연말 재작년이죠. 한번 2018년 언급하셨던 12월. 것 같아요. 네. 네, 2018년 1월 정도에 음. 저희 아이한테 이제 주식을 처음 가르쳐 주면서 네네. 네가 주식을 한번 사보자. 뭘 네. 사볼래 했더니 뭐 이것저것 찍다가 이제 홍형그룹을 찍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왜 골랐냐 했더니 이제 장난감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네네. 완구 쪽입니다. 그 애니메이션 뭐 이런 쪽이니까 그렇다면 나하고 어울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아빠가 이걸 사서 손실이 났다. 아. 막 그러면서 이제 컨택은 본인이 하고. 낼름 손절을 했죠. 그런데 손절하고 나니까 이제 7월 달에 상한가가 또 나와서 네네. 또 파니까 또 상한가 갔다고 또 한 번 더 네. 욕을 먹었다. 정말 이 기업은 정말로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픔 있는 종목이네요. 네. 네, 어쨌든 종목 진단이 오니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네. 일단은 전체적 분위기 좋다라고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음. 주가가 좀 반등이 나가는 부분인데, 네네. 뭐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점을 좀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11월 달, 12월 달, 그다음에 이번에 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네네. 요 부분이 지지선 역할을 좀 하게 된다면 1,000원대 이상, 1,100원, 1,200원대에서 지지선만 잡아주게 되면 주가를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향세죠. 하향세이기 때문에 뭐 단기 반도로 그칠 수도 있어서 지금은 뭐 계속 매수를 따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세요. 아직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네.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1,200원대 형성됐다라면 고기 위치를 계속 테스트하기 위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모양새 뭐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탄탄하게 지지받는지 지금 이 정도 지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조금 더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 확인하시고 이평선 정렬도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인데요. 네네. 신규 접근은 조금 여유 있게 상황을 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고 충분히 또 바닥권을 만들어주는데 작업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네네. 천천히 접근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뭐 중국 관련주는 뭐 요것만 보고요. 네. 요즘 오늘 이제 또 가장 시장의 핫 이슈가 네. 전체적인 통신 관련주 중에서도 5G가 좀 많이 맞아요. 예, 이슈로 뜨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KT 회장님이시죠? 황창규 네네. 회장님께서 반도체 시장이 이제는 5G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면서 근래 또 이제 통신주들도 흐름이 괜찮았었고 그에 관련해서 관련 부품주들도 괜찮았었는데 그쪽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오이 솔루션. 네네. 뭐 이거 뭐죠? 오이의 해결책. 네, 그렇게 봐야 네. 되나요? 예,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한 기업인데요. 네네. 이 기업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던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 15년 고생 많이 했네요. 네, 주가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이 오이솔루션은 이제 광수신, 네네. 광송수신 모듈 전문 업체죠. 그래서 네네. 이제 광통신과 이제 뭐 좀 데이터량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이런 광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더 다른 뭐 어떤 내용의 모습도 좀 필요할 거죠. 그러니까 용량이 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송수신기 모듈 이런 쪽에 어떤 기술력이 갖추고 있다라면은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제 주가가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네네. 최근에는 뭐 일단 추세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점 대비 지금 한 2배 조금 넘게 올라온 모습인 것 같은데 요 정도라면 한 번 정도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네네네. 들어요. 다만 이제 상장 이후에 형성된 고점이 이제 2015년도 네. 18,000원 그 정도 라인 때인데 그 지점을 지지만 좀 해준다라면
종목은 조금 더 추세적인 부분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네네.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18,000원대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횡보 흐름, 박스권 형태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네네. 이 이격들을 좁혀주는 그런 조정으로 가셔야지만이 이 종목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만약에 18,000원 이탈하고 내려가서 계속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가격 조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가는 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어서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차익 실현 조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작년 7월, 8월부터 아니면은 네. 올해 이제 작년 11월부터 생각하신다면은 굉장히 주가가 지금 2배 정도 상승한 모습이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셔도 상관없는 종목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가가 좀 더 큰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좀 쉬어가는 에너지 응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8,000원대 지진을 확인하셔가지고 충분히 장기로 갖고 가실 분들은 갖고 가시고 단기로 보시고 스윙으로 보신 분들은 충분히 차익 매도 구간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는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도 있네요. 기산텔레콤이요. 네. 기산텔레콤은 이제 중계 장비죠. 장비 네네. 쪽입니다. 그래서 무선 이동통신 장비 이런 것들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모양새는 좋아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11월 달 저점 잘 잡아냈고요. 네. 또 충실히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평선도 잘 모여있는 상태고 조금 답답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스가 좀 두껍게 형성돼서 네. 좀 답답하게 모양새가 나오고 거래량 같은 부분들도 현재 이제 많이 터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그 매물대를 넘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렇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잘 잡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자리는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봤자 얼마나 밀리겠느냐 이런 식의 평가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5G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일단 테마주로 형성됐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또는 매매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네. 종목도 조금 좀 답답한 모양, 이렇게 부장관님 말씀드린 송충이 같은 모양이고, 네네. 좀 답답한 모양이긴 네.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남들 좀 관심 안 갖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테스트로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산텔레콤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엔텔스라는 종목이 또 있네요. 여기 여러 가지 관련 부품 종목들이 굉장히 많네요. 5G 관련해서는요. 요거는 이제 SK텔레콤하고 현재 제휴가 좀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네네. 그쪽에 이제 핵심 기술을 좀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 네. 이 종목도 추세는 나쁘지 않네요. 네네. 일단은 2009년도부터 계속 올라왔던 부분에서 어떤 횡보 흐름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네. 일단 추세가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게 700원대부터 올라와가지고요. 네. 27,000원, 28,000원까지 간 거니까 음.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네. 이 정도 시세가 한번 나왔다라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이게 테마가 엮이면서 움직이게 되면 좀 모양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현재 가격대 보면 12,000원이 지지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네네. 12,000원 지지선 포인트 잡아내시고,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좀 형성되면서 밀어 올려준다라면은 현재 추세, 이 계단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형태의 어떤 상승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만 보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2,000원대 지지라인 확인하시고 보유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 좀 더 추가 상승을 노리셔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것저것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따뜻해지리라고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어떻게 시장이 한번 이렇게 좀 추세를 잡아 나가면은 굉장히 좀 무섭게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격언 네. 어떻게 좀 알맞은 격언이 없을까요? 이제 그런 게 있죠. 네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가고 네. 겨울은 아무리 막아도 네네.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네네. 이제 대세 상승의 흐름도 네네. 그렇게 조정이 아무리 무섭고 깊게 오더라도 다시 상승의 장으로 돌아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대세 상승의 흐름도 막을 수 없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큰 장이 네. 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대세 얘기하나요? 상승도 막을 수 없다. 네네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앞쪽에 아니면은 급락
장세 뒤에 상승장이 나올 것이다. 뭐 모르겠네요. 뭐, 항상 그것도 마무리가 괜찮고. 문제네요. 마무리 항상 문제네요. 항상 생각을 아, 하고 이게- 있는데. 이게 40년 내공과의 차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빠님은 이게 툭 던지면 그냥 네. 툭 나오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그 그러니까요.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대세 네. 상승장이 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할까요? 아, 그렇죠. 네, 제가 네. 뒤에 좋은 거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아, 앞쪽에 국방부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좀 네. 섬뜩했어요. 아, 또 옛날 생각 나십니까? 옛날 생각나가지고. 네. 네. 자, 그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대세 상승장이 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